안녕하세요. 저는 H플레이스 송파165시티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원장 밀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오픈을 하고 이제 한 5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평균 매출이 한 1억 2천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액 매출을 할 수 있냐, 클리닉은 또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살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데렐라 클리닉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세스와 그리고 살롱에서 사용을 하실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 같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클리닉의 시작의 단계는 일단 샴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데렐라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나투리아 클라리파잉 샴푸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모발에 화학 성분이나 아니면 실리콘, 스타일링 제품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넣고자 하는 클리닉을 전체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좀 제거를 했을 때 바로 시술을 좀 잘 도와드릴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샴푸를 이제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샴푸를 하고 나오면 회원님들한테 꼭 항상 해드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쿠션 브러쉬로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주는 역할을 해요. 도포를 할 때 회원님 모발이 너무 당기거나 엉켜서 아프지 않게끔 한번 꼭 빗질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모발을 한번 건조를 해드려요. 극손상인 모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포를 해드리는 이 단백질들이 물이 너무 희석되지 않게 드라이기를 통해서 수분을 좀 건조를 하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도포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클리닉을 도포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도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데렐라 클리닉을 하실 때에는 많은 양을 도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골고루 좀 도포를 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러쉬 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톡톡 찍어서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섹션을 나누실 때에는 아무래도 클리닉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섹션을 나누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는 약 한 3번 정도 섹션을 나누는 편이에요. 자, 섹션을 나누신 후에 바로 도포를 진행을 하실 텐데 모근에서부터 도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모든 클리닉들은 저는 끝에서부터 터치를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가장 손상도가 많은 부분은 모발의 끝이기 때문에 모발의 끝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골고루 도포해드리는 걸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도포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일단은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도포를 하실 때 너무 많은 양을 도포를 하시게 되면 도포를 하는 시점에서부터 회원님이 맵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프레스 작업을 하는 중간에 모발에 남아있는 이 케라틴들이 제대로 잘 건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모발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하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뒷머리 섹션을 나누실 때는 사이드는 약 한 3등분을 하셨다면 뒤에는 4등분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모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한 5등분까지 이렇게 나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원님들이 왜 자꾸 장갑을 끼고 터치를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맨손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 피부에 먼저 흡수가 돼요.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회원님 모발에 정말 온전하게 클리닉을 흡수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장갑을 끼고 모발에 터치를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도대체 얼마나 발라야 정량을 사용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가장 적절하게 도포를 한 양은요. 빗으로 모발을 빗었을 때 이 빗살을 긁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바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빗살로 빗었을 때 약액이 빗살을 넘쳐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과하게 바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데렐라 클리닉을 하시다 보면 곱슬이 좀 굉장히 좀 잘 펴지는 것 같다, 모발이 굉장히 좀 차분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회원님들한테 복구 매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복구 매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피하는 편이에요. 회원님들이 클리닉을 받으시고 난 후에 느낌이 곱슬도 펴지고 좀 차분해진다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시면 오히려 그거는 플러스 효과인데 애초에 클리닉을 회원님한테 복구 매직이라고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을 때
곱슬이 펴지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곱슬이 안 펴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곱슬의 펴짐과 저의 펴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언급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이 좀 시린 것 같아요. 눈이 좀 매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들이 만났을 때 공기 중에 산화되기 시작해요. 산화되는 이 단백질들에서 좀 약간 매운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회원님들한테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양파 깐 것처럼 맵습니다 라든지 좀 비전문가적인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산화되면서 좀 매운 향이 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 조금 불편하시면 눈을 감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좀 전문가다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터치가 끝나신 후에는 자연 방치를 약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분 정도 이제 방치를 하셨으면 바로 건조를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건조를 하실 때도 꿀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신데렐라 클리닉을 할 때 오히려 페이스 필름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페이스 필름을 하고 있으면 이 약간 매운 향이 나는 공기들이 오히려 필름 안으로 들어와서 순환되지 않고 계속 머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회원님이 좀 더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름을 붙이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도포를 끝내고 자연 방치 10분 후에 머리를 말릴 때는 얼굴 뒷방향으로만 건조를 해드립니다. 회원님의 가르마가 조금 돌아갔거나 아니면 앞머리가 있다라고 해서 앞머리를 내려주셔서 건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프레스를 다 거치고 난 후에 회원님의 가르마 방향, 앞머리가 있는 방향 그대로 건조를 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건조를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에서 바로 프레스 작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블로우 드라이를 가볍게 한번 해드리는 편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이 모발이 계속 헝클어지는 작업들만 했어요. 그래서 큐티클층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프레스 작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저분한 상태의 큐티클층들이 얹혀지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흡착한 상태에서 기화가 돼야 되는 케라틴이 수분인 상태에서 남아있다가 열을 만났을 때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케라틴이 흡수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수분감을 꼭 날려주기 위해서 블로우 드라이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갑자기 극손상인 모발에 130도 이상의 고온의 프레스를 닿게 했을 때는 모발도 놀랄 수가 있어요. 사전 열 처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데렐라 클리닉을 하실 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수분감을 얼만큼 프로 건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연기가 많이 나고 또 신데렐라 클리닉의 결과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프레스 작업을 하실 때에도 아까 우리 약 터치했던 것처럼 여유 있는 섹션을 이용을 해서 사이드는 한 3등분에서 4등분 정도를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프레스 작업을 하실 때랑은 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매직 프레스를 하실 때에는 뿌리 가까이에서부터 텐션을 강하게 유지한 채로 계속해서 당겨오는 작업을 하는데, 신데렐라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까이에서 프레스를 하진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약액을 터치했던 부분에서부터 끊기지 않고 프레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끊기지 않고 빠르고 여러 번. 프레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프레스를 하는 경우에 큐티클층들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직 같은 경우에는 두상을 살려서 많이 프레스를 하실 거예요. 신데렐라 클리닉 같은 경우에서는 두상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각도로 가볍게만 프레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프레스 작업을 하다 보면 혹시 클리닉인데 이렇게 매직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많이 상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130도 이상의 열을 이용을 해야만 모발에 융해되면서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온 처리를 하시는 방식의 클리닉과는 조금 달라요. 오히려 이렇게 매직 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모발의 안쪽까지 침투할 수 있게 가온 처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지기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원님들이 일반적으로 받으시는 클리닉의 약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닉만으로도 굉장히 유지기간이 긴데
이 신데렐라 클리닉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홈케어 제품도 같이 사용하시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회원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신 편이에요. 제가 지금 프레스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 J컬 정도로 이렇게 감아드렸어요. 일자로 펴도 되지만 샴푸를 하고 나오셔도 머리가 뻗지 않고 모발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좀 안기게 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레스를 할 때도 약간 일자로 피는 것보다는 좀 큰 C컬 또는 J컬의 느낌으로 프레스를 좀 많이 잡아드리는 편이에요. 프레스가 끝난 후에 가볍게 헹궈주는 작업을 거치는데 모발을 헹구는 데는 이유가 총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냥 프레스를 거쳐서 결이 좋아 보이는 건지, 정말 클리닉을 받고 나서 내 머릿결이 좋아진 건지 한번 모발을 헹구고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헹궈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발이 알칼리화가 됐다라는 건 큐티클층의 문을 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실러라는 제품이 pH 약 5의 산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pH를 등전점을 맞춰주고 단백질들이 모발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헹굼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헹구실 때는 팁이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헹구시면 안 돼요. 헹굼 작업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정말 물이 가볍게 닿았다 정도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실러라는 제품을 모발에 꼼꼼하게 도포를 해드릴 텐데, 이 실러가 하는 역할은 모발의 큐티클층들을 닫아주고 우리가 열심히 채워놓은 이 단백질들이 빠지지 않게 락킹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너무 멀리서 뿌리시게 되면 효과 없이 날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러를 뿌리실 때도 4등분 하셔서 가까이에서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실러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러까지 도포를 완료를 한 상태인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꼬리빗으로만 빗질을 하더라도 모발이 굉장히 부드럽게 빗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건조를 하실 때는 회원님 앞머리나 스타일에 맞춰서 마무리 드라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볼륨을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커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볼륨을 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볼륨이 살아 보이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뿌리 가까이 터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시면 볼륨이 살아 보여요. 왜냐면 뿌리는 원래 볼륨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 부분이 차분해지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볼륨이 살아 보인다라고 느끼시거든요. 또 한 가지는 회원님들이 볼륨이 살아 보인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어요. 손상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열이나 시술에 의해서 많이 큐티클층들이 갈라지고 터져 있는 상태예요. 월랭스의 단발머리가 아니시더라도 머리가 자꾸 삼각김밥처럼 부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꾸 죽어 보이고 거꾸로 볼륨이 자꾸 이 밑에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신데렐라 클리닉을 했을 때 밑에가 굉장히 차분해지고 슬림해지는 걸 느끼시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고 볼륨감이 있어 보이네 라고 느끼세요. 자, 이렇게 신데렐라 클리닉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 영상들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는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